예, 5.1.3절 색인 객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인 객체는 그 2차원 배열, 1차원 배열에서 각각 그 키 값 혹은 색인 값 이런 형태로 쌍을 이루어서 어, 자료 구조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색인 즉 맨 왼쪽 컬럼이 되는 거죠. 그 색인을 별도로 취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객체로 취급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색인 객체 이 예제를 카피를 해서 이렇게 이 부분을 카피를 해서 여기다 갖다 놓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 이제 시리즈 배열을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시리즈 배열은 이게 예, 인덱스가 이제 키 값이 되는 거죠. 인덱스가 키, 그다음에 이건 데이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 레인지는 레인지 3 그러면은 0부터 3개의 숫자를 정수를 만들으니까 0, 1, 2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0, 1, 2의 값을 가지는 1차원 배열을 만들 때 인덱스를 A, B, C 차례대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덱스 A에 해당하는 거는 0, 인덱스 B에 해당하는 거는 1, 인덱스 C에 해당하는 거는 2 이런 형태로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0, 1, 2 값을 가지는 A, B, C 인덱스를 가지는 이렇게 1차원 배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1차원 배열에서 어, 인덱스만 끄집어내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만 방금 전에 만들었던 OBJ라고 하는 객체에서 인덱스만 따로 떼내서 인덱스라고 저장을 해서 그 값을 보면은 당연히 ABC 즉이 위에서 시리즈라고 잡은 이 표현된 맨 왼쪽에 있는 컬럼이 인덱스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 인덱스를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은 인덱스 객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가 하나의 객체이기 때문에 이게 꼭 배열과 같은 그런 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슬라이싱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지금 인덱스 배열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인덱스 배열 ABC의 그 중에서 이것도 또 0번째 아니 0번째란 말이 아니지 인덱스 0, 인덱스 1, 인덱스 2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 1부터 인덱스 번호인 1부터 끝까지 표시를 해라 이런 뜻이죠. 이게 슬라이싱 하는 기법인데요. 이러면 B, C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예, 슬라이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 1이라고 치면은 이거는 뭐예요? 인덱스 번호 1이라고 하는 그걸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D라고 하는 스트링을 인덱스 번호 1, 즉 인덱스 번호 1이 뭡니까? B가 되는 거죠. 여기에 B 대신에 D를 대입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요. 이렇게 에러가 생기는데 이 에러의 그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면은 index does not support mutable operation이라고 하는 그런 에러를 내게 됩니다. 이 에러의 뜻은 어, 그 인덱스 값을 변경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값에 해당하는 거는 다 바뀔 수 있죠. 즉 데이터 부분은 다 변경할 수 있는데 인덱스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예제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음, 그 A 어레인지 3이라고 하는 이 넘파이 예, 자료 구조론을 가진 이런 그 형태에서 인덱스만 끄집어내서 그걸 레이블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A 어레인지가 잘 모르겠으면요, 이거를 그대로 한번 예,
실행시켜 보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이제 실행시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원본은 그냥 카피를 해 두고 있다가 요렇게 요거를 인제 지우고 요렇게 요것도 일단 지워 볼까요? 그래서 요것만 달랑 남겨서 np.arrange 3이 무슨 뜻인가를 보려면은 지금 np가 define이 되지 않았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세션이 끊겨서 이 np 세션이 그 임포트한 게 유효 기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실행시켜 줘야지 다시 그 넘파이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넘파이를 불러와서 이 어레인지를 실행을 하면은 0, 1, 2라고 하는 배열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열을 어, 배열해서 또 이제 인덱스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또 여기다가 또 해보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 우리 책에서는 축약해서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를 잘 이해가 좀 하나하나 이제 단계별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다가 또 인덱스를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판다스에는 인덱스라고 하는 이 객체를 쓸 수 있게 함수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어, 그 0, 1, 2라고 하는 배열의 인덱스 객체를 만들어 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실행을 시켜 보면은 0, 1, 2라고 하는 배열을 인덱스 객체로 64비트 인덱스 객체로 만들어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0, 1, 2를 이제 하나의 그 어떤 객체로 독립적인 객체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요거를 레이블이라고 하는 걸로 저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시켜 보면은 이 레이블이라고 하는 게 방금 전에서 위에서 확인했던 그 인덱스 객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인덱스 객체 0, 1, 2를 이제 인덱스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인덱스를 사실은 이거는 뭐 예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실제로 뭐 이렇게 그 인덱스를 만들지는 않죠. 인덱스는 보통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든 건데 그다음에 우측에서 보면 이제 어, 마이너스 1.5 아니죠. 1.5 마이너스 2.5 0이라는 세 개의 값을 가지는 1차원 배열을 만드는데 인덱스를 위에서 만든 레이블이라고 하는 걸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런 요걸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이기 전에 이제 요게 에, 이거는 뭐 실행하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이제 금방 알 수 있으니까 한번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카피를 해서 왼쪽에다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으니까 요 뒤에다가 코드를 하나 삽입을 해서 갖다 붙이면 1.5 마이너스 2.5 0이라고 하는 값을 예, 가지면서 인덱스는 위에서 0, 1, 2라고 하는 인덱스를 이제 붙여주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예, 인덱스를 하나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인덱스하고 레이블하고 OBJ에 인덱스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요 코드 다음에 이 방금 전에 만든 오브젝트 2의 인덱스가 뭐냐라고 하는 거는 이런 형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보면 당연히 012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012가 인덱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를 확인하는 것처럼
값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당연하게 values라고 하는 그 값, 예, 키워드를 쓰면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인덱스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썼듯이 인덱스 대신에 values라고 하는 거를 써주면은 이제 그 인덱스 아니 키 밸류 뭐 이런 이제 쌍을 이루는 그런 형태에서 값에 해당하는 부분을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5 마이너스 2.5 0이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당연히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을 배웠었고 그다음에 인덱스 객체를 배우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그 자료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시리즈부터 본다 그러면요. 일단 간단한 데이터 배열을 하나 1차원 배열을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13579라고 하는 배열을 생각을 해보고요. 13579라는 1차원 배열을 시리즈의 파라미터를 이렇게 넘겨줘서 판다스에서는 시리즈 객체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당연하게 1차원 배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13579라는 값에 해당하는 0, 1, 2, 3, 4, 5 인덱스가 이렇게 매핑이 돼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그 데이터 프레임에 한번 넣어볼까요?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배열을 나타내는 건데 이때 들어가는 데이터는 시리즈에 들어가는 데이터하고 동일한 데이터를 뭐 파라미터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1차원 배열을 그대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냥 1차원 배열만 일단 그 2차원 형태로 표시되는 그런 정도가 되겠죠. 이거는 앞에 예제에서 시리즈 대신에 데이터 프레임으로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보면은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런 형태, 스프레드시트 형태의 모습으로 데이터 프레임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거하고 아래 거를 비교해 보면은 내용은 같은데 표현하는 방식만 약간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이번에는 13579의 데이터를 인덱스의 파라미터로 한번 넘겨보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인덱스의 파라미터로 넘겨보면 이때는 13579를 인덱스로 쓰는 인덱스 객체로 만들어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차이점은 똑같은 데이터 13579를 각각의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 인덱스의 파라미터로 넘겨줬어요. 이렇게 되면은 시리즈의 데이터로 들어가면은 값으로 들어가는 거고 데이터 프레임의 값으로 파라미터로 넘겨주면 이때 값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인덱스의 파라미터로 넘겨주면은 이때는 값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덱스 객체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하고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는 기본적으로 그 값을 파라미터로 받게 되는 거고요. 인덱스의 파라미터인 데이터는 값이 아니라 인덱스 즉 맨 왼쪽 칼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2차원 배열이나 뭐 이런 배열에서 그래서 이게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좀 비교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인덱스 객체를 좀 더 살아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앞에서 설명한 건데요. 요 값상 이 키 값이라고 하는 하나의 쌍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그 키는 이제 인덱스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값은 데이터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안쪽에 있는 2차원 어떻게 보면 딕트 형태죠. 이건 사전 형태. 사전 형태가 하나, 두 개가 있는 건데 요게 1층, 2층 이렇게 쌓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넣어보면은 모양새가 이런 식으로 2차원 배열의 모양새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바다는 이때 그 컬럼명이 되는 거고요. 오하이오도 컬럼명이 되는 거고 이때 키, 값 형태는 어, 키는 이제 인덱스에 해당이 되는 거고
값은 데이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예, 키 인덱스 아니 키는 이제 인덱스에 해당이 되는 거고 값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예, 맨 바깥에 있는 요 딕트 바깥에 있는 거는 컬럼 이름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컬럼을 확인하려면은 요 프레임 3에 대해서 컬럼 이그 이 프레임 3의 객체에 대해서 컬럼을 가지고 확인하고 싶으면은 컬럼스라고 하는 거를 쓰면은 이게 인덱스가 이렇게 이때는 사실 이 결과만 본다 그러면은 이게 그 뭐죠? 그 에, 행의 그 첫 행의 아니 그 첫 번째 열 위에 이제 이 이차원 배열에서 첫 번째 열이 인덱스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인덱스 객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 그 행의 어, 요 요거를 이제 보통 기본 인덱스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인덱스라고 예, 표현을 하는 거고 요 부분은 컬럼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수행을 해보면요. 여기다가 프레임 3에 컨트롤 C를 하고 컨트롤 V를 해서 컬럼스 대신에 인덱스를 이렇게 넣어보면은 예, 뭐가 표현이 되냐면은 예, 예측했겠지만은 요 부분이 여기에 표현이 되는 거고 컬럼스가 요 부분에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레임의 2차원 배열의 어, 컬럼도 인덱스고 예, 인덱스도 인덱스에 해당이 되는 좀 약간 헷갈릴지도 모르는데 이게 이제 인덱스 객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 객체는 어, 행 이름 이게 이제 행 이름이죠. 2001, 2002, 2003이 이제 행 이름이 되는 거고요. 네바다는 열 이름이 되는 거잖아요. 오하이오도 열 이름이 되는 거. 그래서 인덱스 객체는 이렇게 행 이름 그다음에 열 이름 이거를 두 개 다 인덱스 객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냥 습관적으로 인덱스는 행, 행 번호 혹은 행 이름, 행의 키값 이렇게 그 인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컬럼도 인덱스 객체에 해당이 돼서 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 컬럼에 오하이오가 포함이 돼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인덱스에 2003이 포함이 돼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인덱스는 행의 번호인데 여기에 이제 2000, 2001, 2002까지만 있고 2003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true, 이거는 false 이제 이런 식으로 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인덱스를 이렇게 푸푸바바라고 하는 거를 인덱스로 이제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행 번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번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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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개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 보통 키 값은 중복을 허락하지 않은데요. 이 파이썬의 인덱스 행번호는 중복을 허락합니다. 이거는 다른 예를 들어서 그 SQL SQL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리 키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아요. 즉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 같이 고유한 즉 너와 나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학교 같은 건 학생 같은 건 학번이 되겠고요. 교수 같은 건 사번이나 뭐 직원들 사번 이런 거에 해당하는 동일한 어, 동일한 기관 내에서는 중복된 사번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중복된 사번이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국가 내에서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 혹은 사회보장번호는 다 달라야 돼요. 중복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라고 부릅니다. 근데 보통 키라 그러면은 프라이머리 키, 즉 값이 중복돼 있어서, 즉 키 값이 중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원칙인데요. 이 파이썬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그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분야, 다른 데이터베이스나 뭐 이런 거하고는 조금 구분이 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즉 파이썬은 인덱스의 값이 중복이 돼도 괜찮다,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